안녕하세요. 달천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100일 동안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6,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어떻게 이 6,2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복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활용을 했고요. 코인 매매, 증정금, 선성갭, 런치패드, 런치풀, 펀딩비와 같은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수익이 난 부분은 이제 증정금을 활용을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증정금 작업을 통해서 수익을 낸 지는 사실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이제 초보자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낮은 작업인데, 다만 이 증정금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는 도중에 디지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증정금을 동결하기도 했어요. 증정금을 동결을 했다는 거는 증정금을 원래 지급을 했다가 증정금으로 수익이 난 사람들까지도 수익이 난 증정금을 다 회수를 해버렸고, 물론 원금까지는 무리 없이 출금을 하게 해주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거래소에서도 이제 고액의 거래량을 채웠는데 이제 수수료만 나가게 되고 증정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소 자체 리스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증정금 작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시드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다고 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정금 작업이라는 것은 내가 좀 준비가 돼 있을 때 좀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KYC 다계정이나 알뜰폰 공개되기 같은 것을 미리 세팅을 해두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정금 메타가 이제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손실공제 증정금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제 증정금을 소진시키고 수익화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손실공제 0% 증정금이 늘어나면서 초보들은 조금 녹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손실공제 0% 증정금도 고배율을 활용하고 손익관리 능력을 통해서 익숙해진다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정금 작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매매입니다. 저는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매영남이나 나시, 흑비 같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가슴이 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허황된 꿈을 가지고 무리한 매매를 많이 한 적이 있었고, 큰 돈도 많이 잃어보면서 트레이딩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 매매를 시작할 때 이제 손실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이 좋게 좀 수익이 난 편이었고 그게 제 실력인 줄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큰 손실을 겪으면서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내와 멘탈과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많이 미숙하고요. 이제 선물 매매를 통해서 100명 중에 이제 한 명 정도가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저도 그 99명의 희생양 중에 한 명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제 트레이딩의 방식은 조금 욕심을 줄이고 빠르게 시드를 불리려는 그런 방식보다는 한 달에 5%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목표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아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런치패드입니다. 이번에 펌프펀 런치패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큰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도 이런 것이 왜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더 필요하지만 다음에도 비슷한 기회가 온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성갭입니다. 이제 좀 시총이 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할 때 이 선성갭이나 현성갭이 발생하는 경우를 알게 되었어요. 어, 이제 요거는 레버리지를 조정을 한다면은 거의 무위험으로 몇 프로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신규 상장하는 코인이 발생을 한다면은 선성갭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려볼 생각이고 선성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 거래소에서 선물의 2.5달러라면은 뭐 B 거래소에서 3달러예요. 그럼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갭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럼 요 갭만큼 2.5와 3달러는 20%잖아요. 요 20% 갭만큼의 그런 차이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비 차익입니다. 이 펀비 차익만 잘 활용을 해도 은행 예적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펀비작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래소와 거래소끼리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코인 M을 활용한 이제 전략인데 코인 M 전략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를 하고 비트코인 현물 구매한 만큼 한 배 숏을 쳐서 펀딩비를 이제 먹는 전략인데 펀딩비가 일반적으로 0.01%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연이율이 10%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세금도 떼지 않고 1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력적인 이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거래소와 거래소끼리 펀비작을 할 때는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BTCC라는 거래소에 이제 증정금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거래소에는 펀비가 무려 뭐 0.2% 이상까지도 치솟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정말 펀비만으로도 연이율로 따졌을 때 거의 2, 300% 연이율이 나오는 정도였는데 다만 이제 잡거래소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오래 끌고 가지 못했고 뭐 BTCS가 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좀 불안함에 뭐 오랫동안 뭐 여러 펀비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뭐 지금도 오렌지엑스나 블록핀 같은 거래소에서 뭐 꾸준하게 펀비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이제 100일 챌린지가 이번에 쉽지만 않았습니다. 제가 부서 이동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정신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요 챌린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번 챌린지 하는 동안에 증정금 작업도 거래소에서 역대급으로 상황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수익을 내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은 없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어, 이제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마무리는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목표를 하려고 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월 1,000만 원 현금 흐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